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지금. 글씨가. 제가 그냥 할게요. 말로 한번 잘 풀어보죠. 이 강의 의뢰를 화요일 날 받았습니다. 굉장히 촉박하게 받은 거죠. 원래 다른 분한테 요청이 갔는데 그분이 고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추천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있는 교사들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선수들 종목이 다 다르고 그리고 선수들 기량이 달라서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 어떤 종목이든지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비슷하지만 학생들마다 처한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쪽 분야에는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한국 스포츠 총장 협의회에서 몇 년 전에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9년째 야구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고3에서 저희 학교의 야구 선수들이 보통 한 해에 한 20명 정도, 많게는 내년부터 30명까지 있습니다. 웬만한 프로야구단만큼 운영하는데요. 그 선수들과 함께 살아간 저의 경험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정리했고 그게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야구하고 축구 종목만 학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한 800여 명 제가 거기서 강의했던 자리인데 조금 각색해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성동열 감독이 이번에 2018년 국정감사에 나와서 아주 망신을 툭툭히 당했는데 왜 망신을 당하고 있을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우리나라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결과를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뭐 좀 팬들의 실망은 있었지만 금메달 목표 한 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2명의 여자 국회의원한테 아주 장난감처럼 당합니다. 그런데 선동열 감독이 뉴스에서는 잘 방어했다고 하지만 이 영상을 풀로 보면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지 못해요. 중요한 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감독의 고유 권한인데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 감독의 고유 권한을 당신이 어떻게 쓴 것이냐, 우리한테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거 내가 보면 안다, 선수 컨디션을. 그래, 그 컨디션은 그럼 기록에 의한 것이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국회의원이 기록판을 딱 가지고 들이댑니다. 오지환 선수와 김수빈 선수의 전년도 기록을 딱 들이대요. 그러면 데리고 간 선수가 기록이 훨씬 나쁩니다. 당신은 얘기하는 컨디션은 뭐냐? 그러면 선동열 감독이 이렇게 체력을 내가 좀 고려했다. 근데 실제 나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스포츠계에는 뭐 독보적인 존재인데 저분만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망신을 톡톡히 당했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특별히 오늘 강의를 생각하고 그때 그 장면을 봤던 건 아닌데 저 지점이 학생 선수들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거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저를 잘 모르시죠? 그래서 1년 동안 활동했던 사진들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아침마당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 주에 테니스 대회에 나와서 제가 우승했던 트로피 들어오는 장면. 그 작년에 이만수 감독님 잘 아시죠? 이만수 감독님하고 KBS에서 29자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들의 금교실하고. 처음에는 서장훈이 농구를 했고요. 시즌2에서는 저하고 같이 이만수 감독님하고 해서 저희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TV 비평 프로그램에 나와서 스포츠 전문가 최동호 씨하고 토론하는 장면이었고요.
이거는 전 국가대표 배구 선수 나혜연 선수. 저하고 같이 팀을 하나 지도하거든요 지금. 선수하고 연습 게임 갔을 때. 이거는 요번에 작년에 프로 지명받은 넥센의 이재승 선수, 제 제자입니다. 지금 오비 베어스, 두산 베어스의 조성환 코치 같이 해설했었어요. 한 20여 년. 이거는 제가 지도하는 스포츠 클럽 야구부. 다 앞을 잘 아시죠? 창업학. 젊은 창업학. 테니스계 레전드 장의정 교수 지금 국민대에서 저와 같이 테니스 칩니다. 네, 요거는 제가 그 이스쿨 다 하셔야 되죠? 네. 이스쿨 하면 체육 제가 강의합니다. 고등학교 체육. 녹화하다가 렌즈 났을 때 제가 다 기념으로 나눠.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고등학교 교사보다는 좀 신뢰롭다. 네,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일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한 40분 내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짤막짤막하게 학생 선수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학생 선수들이 주로 익히고자 하는 그 스포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적어드리고, 그리고 학생 선수들에게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과학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 논문이 아마 심사 중인데 잘 되면은 아마 12월쯤에는 국내에 나올 겁니다. 논문이 개최될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만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학생 선수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이 되고 있나, 그리고 학생 선수가 진학하게 되면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조금 더 허락하면 학생 선수의 진학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톤, 우리가 공부해보면 다들 해보시면서 알겠지만 무슨 공부만 하면 소크라테스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이 엄청난 저술을 남겼어요. 그 저술에 이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꽤 논리적으로. 근데 플라톤이 이 스포츠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죠. 신은 인간에게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를 선물로 줬다. 하나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스포츠다. 학생 선수들 다 스포츠를 하고 있거든요. 둘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둘을 통해서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다. 플라톤 철인을 추구했거든요. 철인이 될 수 있다. 교육과 운동을 통해서. 학생 선수들이 지금 운동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교육적으로 잘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학생 선수들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옳은 선택이다. 학생 선수로서의 생각은. 제 아들도 축구합니다. 네. 저는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을 하지요. 이제 홍명보 축구판에서는 홍명보 선수 이후부터 아마 그때 세대의 교육이 좀 달라졌나 봐요. 그 얘기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 이전 세대의 축구 선수들과.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구 선수가 공부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생이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명언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요 가운데쯤 간극에 지금 우리 사회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학생 선수에 관한 의견을 좀 정리해보고요. 학생 선수들이 하는 스포츠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대학 가서 배우는데,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놀이에서 발달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놀이가 고도로 정형화돼요. 아주 촘촘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결과를 확정시켜버리면 그게 스포츠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놀이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다른 것들하고는 달라요. 학교에서 다루는 다른 것들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놀면 재밌잖아요. 학생들이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하는 게 사실 적성이 거기 있어서 그렇지 않고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그 재미로 들어온 학생들하고 적성이 있는 학생들하고 구분이 안 돼요. 물론 그게 이제 고3까지 올라오면 학생이 원치 않아도 다 걸러줍니다. 이제 대학에서 넌 적성이 있어, 넌 없어, 넌 그냥 재미로 해, 걸러줍니다. 이제 그 지점에 가서 고민이 다들 응축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아마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학생 선수들은
스포츠를 일반 학생들한테 요거 완벽한 놀이입니다. 체육 시간에 공부하러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학생들은. 체육 시간에 선생님 축구 시켜주세요, 선생님 농구 시켜주세요, 다 이래요. 이 얘기는 놀게 해주세요, 놀게 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저희 알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는 스포츠가 공부 그 자체예요. 근데 학생 선수들이 어떻게 스포츠를 접근하고 있냐 하면 지금 역시 놀이로 접근합니다. 공부하려고 들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다른 종목에 가서도 유사 과목이잖아요. 다른 종목으로 가면. 여기 농구 배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배구 선수 출신들이 테니스계로 넘어오면 아마추어 접수합니다. 이 오버헤드가 워낙 좋아서 공이 뜨면 죽어요. 그냥. 배구 선수 출신들하고 하면. 그 인적 종목들도 사실 아주 유사한 과목의 공부들이거든요. 근데 배우려고 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놀이로 가요. 놀이로. 학교 와서 계속 놀다 가는 거죠. 근데 팀에 들어가면 놀이를 아주 재미없는 방식으로 가르쳐. 그래서 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배구면 배구, 농구면 농구를 통해서 우리 그거를 아주 작은 사회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규칙을 준수하기도 하고, 규칙을 어기면 쫓아내기도 하고, 저 반칙도 많이 있습니다. 뭐 돈이 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공부를 바라보지 않고 놀다가 나오는 거예요. 놀다가 나오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 뒤쪽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포츠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부는 우리가 학생들이 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 4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예측.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9년 연속 하면서 야구 선수들을 제가 지금 1년에 20명씩 하면 180명 정도 지금 살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들어오면 한 달 이렇게 면담해 보면 얘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제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예측을 해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전문가라고 부르고 저를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사실은 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관계들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것들의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이 판이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감독들이 하는 일도 모두 다 이거잖아요. 감독들이 하는 일이 모두 다 이겁니다. 우리 선수가 어떤 애가 있는지, 어떤 애들을 조화롭게 넣으면 그 다음에 우리 팀이 어떻게 될지 계속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들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결국 학생 선수들이 스포츠를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측할 수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가면 우리 질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가면 진학이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프로 지명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예측을 바탕으로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현실을 통제하죠. 뭐 레슨을 추가로 보낸다던가 코치를 붙인다던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걸 먹인다던가 다시 또 미래를 다시 예측해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팀 내에서 자기 종목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문제는 체계적으로 이것에 대한 학습이 되고 있지 않다. 제가 오늘 처음에 선동열 감독 동영상을 보면 의문이 듭니다. 저 사람 왜 말 못할까? 저 사람 왜 말 못할까? 저는 그런 의문이 2003년부터 있었는데요. 야구부가 있잖아요. 저희 학교 야구부들이 이제 코치 감독 별도로 있고 야구부장도 따로 있고 제가 담임하니까 수업이 없으면 제가 야구장 가끔 갑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2003년도에 보고 있는데 연습 게임이었어요. 코치가 타석에 있는 선수한테 화를 냅니다. 너 집중 안 해? 결국 삼진 먹고 들어오거든요. 계속 반복됩니다. 코치가 화내요, 이렇게 하고. 한 15년 전만 해도 아주 쉽게 욕했어요.
근데 그 코치가 제 후배예요. 그래서 이제 체인지하고 공수교대하고 놀러. 야, 너 집중이 뭐야? 아, 형 집중 몰라요? 체육학 박사가? 집중 나한테 좀 물어보는 거야? 아니, 네 입으로 얘기해봐, 집중을. 네가 말하는 집중을 학생들이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너는 계속 집중하라고 화냈는데 쟤네들이 집중을 못해. 집중을 얘기해봐. 아, 지금 시합 중인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그걸 다 하는 거지.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코치도 그것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제가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감으로. 근데 그걸 설명하지 못해요. 뭐가 집중인지. 네가 어떻게 행동하면 나는 네가 집중하고 있는 걸로 봐줄 거야 라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지금도 대부분 코치 감독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부딪히면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학생은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쌓여서 폭력 나가는 거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대학팀에도 컨설팅 한번 다녀왔거든요. 거기도 그럽니다.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감독님 말이 안 돼요. 폭군, 왕처럼 딱 앉아가지고 여기다 한 상 차려놓고 담배 피면서 쉽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의 세대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넘어오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결국 지금 학생 선수들이 가는 자리거든요. 스포츠 선수 뭐 전화해 정도만 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것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봐요. 박찬호급이 아니에요. 박찬호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야구 은퇴하고 그냥 본인이 그래요. 제가 저때 만나서 그러니까 셀럽으로만 산다 이제. 김연아도 그러잖아요. 더 이상 이쪽에 빙상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후학을 키우지도 않고 그냥 셀럽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태까지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이거 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고 이게 네. 자, 공부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코치 물론 지금 이제 잘렸습니다. 지방팀으로 가 있는데 집중에 관해서 학생들을 윽박지르던 그 코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학생들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럼 이 과학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과학적인가 합리적인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정확하게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있는가에 관한 거 하나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에 관한 거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된다. 공부는 결국 과학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내용과 방법. 그래서 이 전 슬라이드에 보면 다시 기술, 설명, 예측,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내용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좀 진단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선수 생활을 마치고 해설위원을 하잖아요. SBS, KBS, MBC 다 2002년도에 활약했던 선수들이 와서 해설하고 있죠. JTBC는 이천수까지 투입했습니다. 사석에서는 이천수가 말을 제일 잘한다. 네. 시청률은 KBS 이영표가 압도적입니다. 네. 누가 봐도 이영표가 해설을 잘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거 이제 제가 하는 건데요. 멘트를 자유로운 상황에서 A 선수의 크로스가 허공을 가르자 요번에 월드컵 때 한 얘기예요. 저 정도 되면 소속팀 들어가서 크로스 연습 다시 해야 됩니다. 수비수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 선수가 크로스를 쳤는데 혼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공이 노마크 찬스에서. 저건 완벽하게 연습 부족이에요. 다른 방송들도 제가 동시간대 해설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치.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방식이 다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매력적인 건 또 뭐냐면
추상적인 단어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인내, 이게 지금 저희 학급의 극분입니다. 인내가 뭐야? 그럼 애들 다 참는 거, 아니야, 참는 게 이형표 이렇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참는 거죠. 선생님 앞에서 저 양호실 좀, 야, 극분 일로 와. 진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야. 거기서부터 한 번 더 참으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 1시간 더 하고 제가 인내가 설명이 되잖아요. 훨씬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른 말도 해요. 정신력이 뭐야? 정신력. 우리 새끼들 정신력이 이렇게 약해. 뭐 군부대 보내고 막 그러는데 강한 상대를 만나도 주눅이 들지 않고, 이게 특히 그런데 약한 상대를 만나도 약보지 않는. 이게 학생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해설이 아주 매력적인 거죠.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정신력이 없다는 얘기까지 다 합니다. 인내하지 못한, 참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지 못하고. 그게 선수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몸을 보여주면 됩니다. 플레이로. 그러나 선수 이후의 삶, 우리가 그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찾는 곳이 많아요.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주제가 벌써 순식간에 3번째가 왔습니다.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야구 선수 학부모에 대한 경험을 제가 저희가 작년에 아주 큰 대회를 25년 만에 우승했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 중에 9분 정도를 제가 모셔서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를 키우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를 제가 그냥 구조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아직 논문이 게재되진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연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손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 선수를 키우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좀 고민하는 거죠. 대부분 문제는 감독 때문에 일어나요. 모든 권한을 감독이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 출전에 관한 것도 그렇고 뭐 공부에 관한 것도 그렇고 뭐든지 다 감독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정보를 주지 않아요.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선배님들 만나기도 하고 다른 데 카페에 가입하기도 하고 정보를 막 찾습니다. 레슨 코치 어디가 잘하는지 뭐 하는지. 그래서 관계들을 맺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독한테 직접. 감독, 우리 보통 증거는 없지만 늘 그런 얘기가 팀 내에 돌죠. 어떤 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엄마가 뭐 했다더라. 소문이 돌기도 하죠. 탐색을 해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나면 부모님들은 학생이 이제 지원합니다. 좋은 걸 먹이기도 하고, 코치를 별도로 붙이기도 하고, 훈련을 보내기도 하고, 뭐 마사지, 재활,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학 갑니다. 팀을 바꾸는 거죠. 출전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 농구판에서 배구판에서 못 살아남겠어. 그러면 이제 팀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부모님들은 할 게 없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모든 게 감독의 권한이거든요. 그 팀 내에서 좀 더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숙소나 뭐 이런 데 공사 찾아 들어가는 거죠. 충무하고 회사 가고 그러면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감독하고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코치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공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고3 학부모 되고 저하고 면담할 때쯤 되면 12월에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애가 소질이 없었다. 몰랐다. 근데 결국은 다 이렇게 돼요. 야구 쪽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진학이 되게 잘 됩니다. 팀도 많아요. 이번에 실업팀도 10개 이상 새로 생길 거예요. 프로팀도 있는데 진학이 다 돼요. 학생들이 희망하기만 하면. 그래서 알지만 우리 애가 적성이 없다는 건 알지만 선생님 어떡합니까? 여태까지 한 게 야구인데 대학 가서 또 야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야구판을 빠져나와서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전국대회 우승한 기억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남기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부터 정보가 너무 안 나와요.
우리 애가 출전이 안 되면 왜 출전이 안 되는지, 정말 소질이 없는 건지, 회비용을 끌고 다니는 건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보들이 안 나와요.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투입됐다가 바로 빼버렸잖아요. 감독이 손흥민이 지금 체력이 부족해, 더 쉬어야 돼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선동열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가서 왜 오지환입니까? 그러면 그건 감독의 고유 권한인데요. 당신 권한인지는 알겠는데 그 교육 권한을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봐. 우리가 세금으로 1년에 2억씩 주잖아. 그 부분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팀에 가도 사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말할 수 있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말해버리면 본인들이 갑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네. 항상 본인들이 갑이 돼야 되거든요. 제 연구에도 다른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다음 연구에서. 네. 감독님이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하는 건 이겁니다. 계속 기회를 찾아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걱정 고민하면서. 그게 이제 보통 요 부분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꼴른 장면일 겁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된다. 요 영상을 보면 표창원 다음에 그 야구 해설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저가 지금 방금 한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였고 다 보시면 얼굴 아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병민가 약간 뚱뚱하고 아들 둘 다 야구 치고요. 네, 아들 둘 다 야구를 하는데 그 감독이 자기보다 후배예요. 근데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출전권은 거기 다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좀 이어져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된다, 이 판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판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학생 선수들은 이전의 지도자들이나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달라진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훨씬 더 달라진 모습을 원하거든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이제 이건 순전히 이론적입니다. 고대하고 연대에서 2021학년도부터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지금 실시하는 입시가 2019학년도 입시니까 아직 2년 정도 더 남은 셈이죠. 내신 성적이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중에서 상위 70%에 들지 못하면 두 대학에 합격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능 시험을 보는 애들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7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연대하고 고대는 특기자 안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들 수 없어요. 뭐 하여튼 이게 약속을 했으니까 2021년 2년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비슷한 유형으로 가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면요, 학생들 연대 고대 보내려면 공부시키면 왜냐하면 다 70% 안 될 거니까. 이미 서울대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에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한 학생이 공부 조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네. 일반 학생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수준입니다. 3등급 정도 하면 되거든요. 3등급 정도 하면 일반 학생들은 뭐 한국체육대학교 정도 진학하는데요. 스포츠 선수 출신들은 3등급 정도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종목이든지 다 뽑아주잖아요. 결국은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더 갈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야구, 축구 학부모님들 때문에 야구, 축구 자료를 갖고 와서 계속 얘기가 쭉 가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KBO에서 신인 새로 이제 들어오는 프로 선수들을 2번 선발합니다. 1차 한 번, 2차 한 번. 1차에서 1차지명 10명 뽑고요. 2차에서 뭐 한 100명 뽑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954명 중에 10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54명은 직장 못 구하고, 그 854명 중에서 이제 연고대 뭐 대학 좀 가고 되는 거죠. 사실 이 야구 쪽은 배구나 농구는 이제 일단 대학을 먼저 가지만 야구 쪽은 고등학교 때 지명받지 못하면 거의 희망 없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대졸 선수는 거의 지명받지 못해요. 고등학생 때.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1년에